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06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0월 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8월 2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정유월 개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개미가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 임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임수 다음으로 개수가 일간이 되겠고,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똑같은 6월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인수도 수이고 개수도 수인데 같은 수라 하더라도 양수와 음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6월이라 하더라도 약간의 어떤 성질적인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6월의 개수가 태어났을 땐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일간, 개라고 하는 일간인데 어저께 임이라고 하는 글자를 배웠고요. 오늘은 임 다음에 이제 개수라고 하는 건데, 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천간 10개 중에서 마지막 10번째가 되겠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쉽게 말해서 10천간 중에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맨 마지막이 되면서 오행으로는 수가 된다라고 해서 개수는 개는 수, 그래서 이렇게 개수 이렇게 읽게 되는데, 또 설명을 드리면 수라고 하는 것,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행으로 표현된 것이고, 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을 양수라고 하는 것과 음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저께 공부했던 임이라고 하는 글자 9번째 천간이 되면서 똑같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임수는 양수라고,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수, 그 다음에 오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수,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임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어떤 수? 그죠? 큰 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큰 물, 작은 개념의 물이 아니라 큰 개념의 물로서 대수와 같다, 즉 큰 바다와 강호수와 같다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음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 큰 물이 아니라 작은 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로수와 같다라고 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 내지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비와 이슬, 내지는 지상에서는 옹달샘 같은 거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개수를 설명할 때는 이 정화수라고 하는 개념을 꼭 한 번씩 설명을 드리는데, 정화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도 뭐 그러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특히 옛날 우리 전설의 고향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할머니라든가 어머니들이 옛날에 대가댁에서는 뭐 절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내지는 모당을 무속인을 불러서 구슬하고, 내지는 크게 상을 차려서 하늘의 기도를 치성을 드렸다라고 하면, 우리 서민들은 돈이 많지 않았죠. 하루 끼니 먹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크게 초를 살 돈도 없는 그런 시절에 하늘에 기도를 드릴 때 뭐 돼지를 잡겠습니까? 소를 잡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깨끗한 물이라도 한 사발 갖다 놓고 달빛 보면서 기도를 드렸던 시절이 있었죠. 그것이 그때 갖다 놓는 물을 정화수라고 합니다. 이 정화수는 그 새벽에 공동으로 쓰는 우물이 있을 거예요. 공동으로 쓰는 우물도 이거를 개수로 볼 수 있는데, 아무도 뜨지 않은 가만히 있는 정화된 그대로 있는 물을 갖다가 처음으로 물을 떠서 가장 먼저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 곧 떠서 갖다 드리는 물이 바로 정화수였죠. 그만큼 물 한 잔이었지만은 그만큼 우리 할머니 내지는 우리 어머님들의 정성을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런 물을 가지고 하늘의 제사를 지냈죠. 그러한 물이 뭐예요? 더러우면 안 되겠죠. 탁하거나 흙기가 섞여져 있거나 아니면 뭐 색깔이 이상하거나 하면은 그거는 정화수라고 보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정화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맑고 깨끗한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깨끗한 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개수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죠. 청징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청징, 맑을 청자, 맑을 징자를 써서 청징함, 이렇게 표현도 하죠. 그래서 개수의 특징은 청징함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개수는 저 맑고 깨끗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가 가장 핵심이라고 하면, 어저께 임수는 뭐예요? 충분지성이라고 했죠. 임수가 왕했을 때 저 충분한 성질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것인가가 임수의 핵심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
무토와 병화, 임수가 왕했을 때는 병화를 취용한다라고 했고, 임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왕하더라도 대수가 아니기 때문에 왕하더라도 충분한 성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옹달샘이 많아봤자 물의 양이 조금 많아져 있을 뿐이지 그 물이 넘치고 넘쳐서 뭐 큰 홍수를 지게 하고 그러진 않죠. 그래서 개수는 작아서 왕하더라도 충분한 성질이 없다. 그래서 항상 저 맑고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사시사철 신금, 이건 편인이 되겠죠. 개수 입장에서. 근데 정인은 좋고 편인은 나쁘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개수가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는 물이기 때문에 금 중에서도 경금과 신금이 있다라고 하면 경금보다는 신금이 더 깨끗하죠. 그래서 신금으로서 이렇게 개수를 생해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맑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 음생음의 공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음생지공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음이 음을 생하고 양이 양을 생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음생지공이 있으면 양생지공도 있겠죠. 그래서 음은 음으로 생하고 양은 양으로 생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해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 음금인 신금으로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이 있었죠. 을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인인 임수보다는 편인인 개수로 생각하는 것이 더욱 좋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정편인을 나누기보다는 목은 생육을 위해서 물을 쓸 때는 임수를 쓰는 것보다는 개수를 쓰는 것이 공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개수 같은 경우에도 생일 때 맑고 깨끗한 이 청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금보다는 어떤 것, 그렇죠, 신금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욱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수는 왕했을 때 무토를 쓰겠지만은 개수는 왕하더라도 무토 기토를 쓰는 것을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개수가 무토 기토를 보게 되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개수가 탁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두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핵심, 오늘 이것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개수는 음수로서 청징함을 좋아한다. 이것이 핵심이 되겠고요. 이걸 가지고 사주를 배합하는 무기로서 쓴다라고 하면 개수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모르고 정인, 편인 나누고 정관, 편관 나누고 이렇게 되면은 3000% 빠지게 되겠죠. 거기다 대고 이제 삼재 나오고 공망 나오고 신살 나오게 되면 사주를 보는 게 아니라 그죠, 그냥 수박 겉만 열심히 닦고 수박 내용물은 보지도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수는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유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요, 6월이라고 했죠. 어저께 임수가 6월에 태어나고 개수가 6월에 태어나고, 그죠? 일간만 좀 달라졌을 뿐이지 원령 자체는 똑같습니다. 신유, 술, 서방에 해당되는 것, 뭐 똑같은 6월의 핵심적인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월은 백로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추분이라고 하는 절기로 구분될 수 있다. 또 6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가장 왕한 계절, 금왕절, 아마도 12개월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 바로 6월이고요. 포태법으로 보더라도 금은 6월의 제왕지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신월과 6월이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인데, 두 가지를 하나 똑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 임수 경금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들어갔고요. 6월에이라고 하는 계절에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 신금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신월 같은 경우에는 금 자체도 경금이죠. 아까 제가 개수라고 하는 것은 약했을 때 내지는 사시사철 신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라고 했죠. 왜냐? 개수 자체가 청징함을 좋아하게 되는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 제가 설명할 때 완철금에 녹이 쓸어 있고 약간 땅에서 금방 캐낸 불순물이 숨겨져 있는 그러한 원철과 같다 그랬죠. 그런 금이 수를 생하는 것보다는 맑고 깨끗한 신금이 수를 생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어떤 기운이 있다, 탁기가 들어져 있다. 또 경금뿐만 아니라 무토 또한 있기 때문에 흑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물론 신중에 있는 무토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유중에 있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 쓴다 안 쓴다, 격을 치용할 때는 용신으로 치용할 때 쓰지 않는다. 그래서 신금 안에는, 신월에는 임수 경금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월에는 신금
금만 있다. 그러니까 유월이 그래서 어떤 계절,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깨끗한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탁기가 아직은 아니죠. 탁기가 서려져 있는 그런 월령입니다.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바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금백수청하기 가장 좋은 달, 금수상청하기 가장 좋은 월이 바로 유월이다. 월령 자체가 너무도 깔끔한 유월이고 그 안에 맑고 깨끗한 신금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금백수청함을 매우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임수일간이 6월에 태어났을 때도 금백수청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상하셔야 되고요. 개수일간이 6월에 태어났을 때도 금백수청을 연상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또 있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도 금백수청함을 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선생님 그러면 경금은요? 경금은 금백수청을 요하지 않습니까? 경금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제가 경금 6월 말씀드렸죠. 뭐가 된다? 이때 사주 격국이 양인격이 되기 때문에 신금하고 경금하고는 같은 금이라고 하더라도 신금은 뭐와 같다? 반지 보석과 같고 경금은 강철과 같기 때문에 6월의 경금은 금백수청보다는 화로서 단련을 해서 기물로 만들기 때문에 경금은 제외로 하고요. 임수일간, 개수일간, 신금일간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뭘 희한다? 금백수청, 금수상청을 좋아한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개수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뭘 좋아한다? 개수 자체도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지만 월령 자체가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개수일간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죠? 나도 맑고 그 다음에 나를 생해주는 금도 맑은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개수를 생해 주어야 된다. 선생님 월령 자체에 유금이 있으니까 신금이 별도로 필요합니까? 있으면 더 좋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신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금으로서 개수를 생주해 준다라고 하면 개수 자체가 마르지 않고 고이지 않고 계속 불절이라고 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불절, 원원장류라고도 할 겁니다. 원장류라고도 해서 끊임없이 계속 흘러간다 이렇게 개념이 되겠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개수는 시냇물과 같기 때문에 시냇물이라든가 옹달샘과 같기 때문에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된다? 탁수가 된다. 그래서 금이 이렇게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더 한 가지 뭐가 필요하다? 화가 필요하다. 화. 선생님 화는 왜 필요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면, 자, 6월은 제가 금 왕절이라고 했고요. 금이 왕하면 숙살지기가 있다라고 했는데, 다시 금이 있어서 수를 생하고 일간 자체가 수고 금수가 왕해지게 되면 사주가 어떻게 된다? 한습해진다. 즉 사주 기후 자체가 차가워진다가 되겠죠. 그래서 물이 맑고 금도 깨끗한데 날씨가 추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쵸? 그것도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병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것? 6월에 숙살지기가 강하고 금수가 많아서 사주가 한습해지는 것을 따뜻하게 뭐하기 위해서? 조후하기 위해서 병화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이 6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인성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재성인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병화하고 신금은 좀 떨어져 있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병신 서로 보게 되면 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병화 신금은 이렇게 원격되어 있는 것이 적당하다,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6월의 개수, 편인인 신금, 그 다음에 정제인 병화로서 배합함이 매우 아름답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음수인 개수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격국을 볼 때는 항상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보게 되는데,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월령의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인 신금, 유금은 음금이 되겠죠. 음에 해당되는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금과 수의 관계는 금생수의 관계죠. 그래서 개수 입장에서 금은 나를 생해주는 뭐와 같다?
인성이다라고 보게 되는데, 인성에는 정인이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편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오늘은 얘도 음이고요, 얘도 음이죠. 음 대 음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음 대 음의 관계가 되다 보니까 정인이 아니라 편인이 되겠죠. 어저께 임수는 양 대 음의 관계였기 때문에 정인이라고 봤다라고 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얘는 편인격이 되겠습니다. 자, 연간에 다시 신금이 투출되어 있죠. 이 신금은 뭐 금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금다수탁도 될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신금 하나 추출되는 것 가지고 금다수탁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뿌리 있는 화를 보게 되면 사주는 어느 정도 중화를 이룰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보게 되겠는데, 연지에 이렇게 축토를 보게 되죠. 개수 입장에서 축토라고 하는 것은 관성이죠. 관성, 관이 돼서, 원래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개수를 극하는 관계가 되고,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하는데, 그 금이 이렇게 신금, 유금이 있기 때문에 토생금, 금생수에서 뭐 크게 축토라고 하는 칠살이 개수를 극해함이 문제되지 않고요. 오히려 유금하고 축토하고 합을 하죠. 그래서 유축회금하게 되면 오히려 축토가 금과 합을 해서 인성이 오히려 더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시 금이 많아지게 되면 그야말로 금다스탁은 또 이렇게 뜻을 수 있죠. 모왕자쇠로 오히려 금이 다시 많아지게 되면 인성인 금이 너무 왕해지고 자식인 개수는 약해진다라고 해서 모왕자쇠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지의 밑토를 이렇게 깔고 있습니다. 개미일주가 되겠죠. 자, 개수 입장에서 축토도 칠살편관이 되는 것이고 미토도 칠살편관이 되는 것인데, 이 축토는 뭐예요? 얘는 습토라고 볼 수가 있겠고, 미토는 건토, 그죠? 습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흙이 되는 것이고, 미토는 건토, 마른 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축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할 수 있고, 또 유금을 보게 되면 축은 유축해금에서 금으로 화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만, 미토 같은 경우에는 마른 땅이기 때문에 마른 땅은 어떻게 된다? 금을 생하기가 어렵다. 이거를 조토는 생금 불능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말을 조자 조토라고도 하고요. 지금 말했던 건토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건토는 생금불능이다, 내지는 조토는 생금불능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개수 입장에서 그래도 축토는 금을 생해는 금과 더불어서 나를 생해 주려고 하지만은 미토는 그야말로 나를 공격하는 것이죠. 개수 입장에서 일지 미토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를 공격하는 것이 있죠. 남자 입장에서 처궁에 나를 공격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여자 입장에서 밑에, 물론 저것이 관성이긴 하지만 편관이 있어서 나를 공격하는 것이니까, 자칫 잘못하면 배우자 덕이 있다 없다, 저렇게 칠살이 있으면 대체적으로 배우자 덕이 조금은 어떻게 된다? 불리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인성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뭐 그렇게 배우자 덕에 문제를 제기할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요거 계속 미를 깔고 있는 거 개미일주, 배우자 덕이 썩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월간에 이렇게 정화가 투출되어 있어서 금을 제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뭐 그거는 나쁘지 않고, 또 정화는 조우도 병화가 아니긴 하지만 조우도 할 수 있죠. 근데 정화 좀 약합니다. 미중에 있는 정화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주거나, 아니면 지지로 뭐 인사, 오 등의 뿌리가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정화 자체가 이거는 매우 약해서 용도가 크게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필요할지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 6월에 뭐 금백수정을 희한다 어쩐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수를 보게 되겠고요. 임수 투출하게 되면 이제 금백수정보다는 일간이 좀 왕해져 있다. 그래서 이거는 간목으로서 왕수의 기운을 설기하고 병화라든가 정화 같은 곳으로서 조후해야 되는 그런 관계, 임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무토로서 임수를 제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간목이 있으면은 왕수의 기운을 설기하고 화로서 조후해야 되는데, 목이 사주에 이런 경우는 목이 없는 것이 단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경우 화도 약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뭐 신축 육금이 있고 임수 자수까지 봤기 때문에, 이거는 물론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서 조후에 좀
조후가 좀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개해시죠. 개해시 같은 경우도 임자시하고 똑같습니다. 뭐 일간 자체가 해수, 개수를 얻었기 때문에 이거 군비쟁제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화가 너무 약한 것이 단점. 그리고 목이 없어서 요 정화를 갖다가 뿌리 없는 약한 정화를 갖다 그다음 그것도 쟁제를 하는 것도 단점이 되겠죠. 역시나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 요게 만약에 지금 목화운이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갑인시 이렇게 됐다라고 봤을 때는 요거 같은 경우는 갑목을 봐서 수의 기운을 설계하고 갑목은 정화를 이렇게 생주해 줄 수 있는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요거 순환 구조인데 이게 나쁩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선순환 구조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나쁜 구조는 아닙니다. 근데 이 사주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정화도 있고 인중병화도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봤을 때는 이거는 그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을묘시는 좀 선택 안 했으면 을묘시를 선택할 바에는 차라리 갑인시를 선택하는 것이 월등히 좋고요. 어차피 뭐 갑인시나 을묘시는 새벽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 병원에서 허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요날 태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죠. 그런데 저는 갑인시 같은 경우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남자는 절대 안 됩니다. 남자는 갑인시 태어나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병진시 같은 경우에도 병화를 얻었죠. 근데 이거 잘 보세요. 병화도 있고요. 정화도 있습니다. 근데 병화 정화가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생님 미중 정화 있잖아요. 이거는 물론 미중 정화가 있어서 병정화가 간신히 털끝만치라도 통근할 수 있다고 치지만 이건 토이기 때문에 병정화의 기운을 설계하는 것이죠.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도 안 좋은 거고요.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도 이건 좋다 안 좋다 안 좋습니다. 이것이 애매한 거죠. 차라리 임자계시는 뚜렷하게 이건 목화운, 자 갑인시 이거는 금수운 명확하게 떨어지는데 병진은 목화운으로 가도 안 좋고 금수운으로 가도 저는 안 좋다. 차라리 병진시일 바에는 정사시를 얻으면 이건 어디로 가야 된다? 반드시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 그죠? 남자로 태어났을 때 목화운이 좋은 거 목화운으로 가게 되니까 목화운에 맞게 생시를 잡는 것이고요. 여자는 운이 금수운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생시를 그렇게 잡아야 되는데 무기미시는 남녀 불문하고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만 더 보시죠. 경신신유시 대표적으로 경신시 이렇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당연히 목화운이 되어야 됩니다. 금왕절에 경신시 그러면 금이 너무 많아지게 되죠. 이걸 금다수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특히나 정화 하나 가지고는 이 완금을 제할 수도 없고 정화 하나 가지고 조구도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목화운으로 가서 화가 살아나야지만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다. 신유시도 마찬가지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